싱싱라이프 TV 주치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네,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효과적인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요즘에는 수술보다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로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이 참포도나무 병원의 임동선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네. 02-2077-6363, 2077-6363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가 평소에 아프셨던 분들, 척추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네. 전화 상담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클레어스에서 기능성 생활용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전화 주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는 주변 애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죠. 요즘 젊은 네. 층에서도 허리 아픈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허리 접고 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요.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증상들이 원장님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척추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지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고요. 예, 네. 예. 어르신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만 저린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증상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척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지 그림으로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타입이네요. 예, A처럼 이제 방사통이 오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허리가 아프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B처럼 엉덩이만 아프시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C처럼 허리 통증이 같이 있으신 경우가 있겠고요. 예. D처럼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허벅지랑 종아리가 저리다 이런 분들이 있겠고 예. A나 B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다른 쪽 진료를 보시다가 예. 결국은 협착증으로 진단이 의심이 돼서 음.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많겠고 C, 네. D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시니까 물론 허리 원인을 많이 네. 생각을 하시고 음. 허리 쪽으로 찾아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허리뿐만이 아니고 다리까지 불편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게 이제 허리 질환의 증상이었고요. 네. 가장 흔한 척추 질환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슷하면서 다르기도 하고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대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40세 이전에는 주로 디스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네. 나이가 4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디스크가 같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랑 협착증이 다른 점은 디스크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음. 주로 방사통, 엉덩이서부터 허리서부터 밑으로 쭉 전기처럼 찌릿찌릿 내려가는 이런 통증이 오게 되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주변의 퇴행성 변화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목을 이렇게 조르기 때문에 예. 허리는 안 아프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종아리가 아프시다든가 네. 발에 어머님들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든가 아.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그런 예. 식으로 좀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 이제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편하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불편하고 이런 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디스크의 신경이 눌린 부분이 더 자극이 예. 되기 때문에 구부리면 아프게 되겠고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좁아진 부분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넓어지게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부릴 때 편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걷다가 잠깐 앉아서 쉬면 네. 다리가 저린 게 좀 감소를 하고 예. 다시 걸으면 나타나고 그러십니다. 그러시군요. 디스크는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요. 압력이 예. 높아지기 때문에 걸으면 편해지시고요. 오히려 협착증은 걸으면 좁아져서 다리가 저리다가 앉아서 예. 쉬시면 그 부분이 신경 목을 조르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걷다가 허리를 예. 구부리고 이제 두드리시면서 쉬시죠, 쉬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이유가 이게 다 협착증 때문이다. 저희가 한번 맞습니다.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진단을 받아요. 뭐 협착증입니다, 디스크입니다. 뭐 이걸 떠나서 아픕니다 그러면은 수술에 대해서 일단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근데 경우가 상당히 네. 많죠. 최근에는 네.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치료법들이 많이 대표되고 있죠?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면 대부분 예. 수술을 생각하시고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최근에는 비수술 기구들과 비수술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예전에 수술로 꼭 치료했던 경우들도 비수술로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류는 고주파를 이용한
고주파 수핵 디스크를 이제 쪼그라뜨리는 수핵 네. 감압술이 있겠고요. 꼬리뼈를 이용한 신경 치료, 꼬리뼈로 신경이 이렇게 달라붙고 예. 목이 졸린 부분을 박리해 주는 수술, 그리고 직접 내시경과 레이저를 넣어서 손상 부위를 제거를 하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경우에 안 되면 수술 치료를 하더라도요, 예전처럼 이제 크게 째고 뭐 나사를 받고 이런 수술이 아니라 네. 현미경을 보면서 적은 절개로 현미경 감압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충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허리가 아프셨다고 해서 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좀 찾아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전화 주시면 임동성 원장과 또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2077-6363, 02-2077-6363번입니다. 네. 자, 허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또 시청자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0이요.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 뻐근하냐 밑으로 아프고요. 네. 네. 그리고 다리랑 종아리 장단지 있잖아요. 네. 그걸로 허벅지랑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네. 뻐근하냐 아파서요. 네, 혹시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네,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그래가지고요. 네. 계속 약 먹고 연대에서 허리 수술을 했었어요. 올해 어. 3월 달에요. 예, 예. 네, 네. 근데 허리 수술하고 났는데도 요거 골반 있는데 옆에 있잖아요. 양쪽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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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안 아픈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지금요. 아. 다리 저린 게 똑같으시고요. 저리지는 않아요. 뻐근하냐 아파서 뻐근하시- 못 견뎌요. 가만히 쉬실 때도 뻐근하신가요? 아니면 걸을 때 뻐근하신가요? 가만히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가 더 해요. 누웠을 걸을 때는 때는 좀 나요. 걸을 때는 오히려 나세요. 네. 어떻게 근데 하시면 좋을까요? 걸을고만 잘 수는 없잖아요. 잠 못 네. 자요. 네, 약 안 네. 먹으면. 예, 예. 아마 맨 처음에 이제 협착증이 심하셔서 네. 협착증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반 통증, 엉치 통증은 좋아지셨는데 네, 나머지 옆에요.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완전히 제거도 되지만 그 주변으로 조직들이 낳느라고 이렇게 달라붙는 네. 조직들이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경근이 좀 자극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시술 같은 경우도 수술 후에 이런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네.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다시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해서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시술이나 아니면 그냥 블럭 같은 주사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나머지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아무래도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치료인지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꼭 병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